여러분, 이 강약 샘여림을 잘 하시고 비브라토를 잘 하셔야만이 고기 느낌이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양념입니다. 양념을 치지 않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념을 잘 치시는 분이 연주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색소폰 이준수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약 샘여림, 비브라토 두 가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강약 샘여림. 우리가 연주할 때 강약,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약함을 잘 표현하시고 샘여림을 잘 표현하시면 연주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브라토도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주의 그 곡이 180도 달라지니까 정말 연주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약 쉽습니다. 강약이란 건 뭐냐? 낮으면 약이고 높으면 강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낮으면 약, 높으면 강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는 미고 솔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보다 솔이 강하죠. 그리고 화면에 보듯이 솔 약이지만 시가 더 높으니까 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 군대 다 다녀오시겠지만 2병보다 1병이 강하고요. 1병보다 상병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면 강하게 불고 낮으면 약하게 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전 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약 음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약이에요. 약 도보다 솔이 약하고 솔보다 레가 약하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강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세 번째 음이 같으면 뭡니까? 화면에 보듯이 솔 어떻게 같으면 뭐야? 강약 중간약. 보통 우리 가요에는 4분의 4박자가 많으니까 강약 중간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화면에 띄운 게 뭐야? 그거는 고양의 봄. 솔 같잖아요. 그러면 솔 봐보세요. 그 솔 미파솔 좀 리버브를 좀 주면 이거 하고 반대로 해볼게요. 이상하잖아요. 솔 미파솔 랄라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음이면 그 뒤에 강약 중간약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강약에 대한 거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샘여림이라는 거는 데크레센도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점점점 커지게 점점점 여리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러면 간단합니다. 음이 상행하면 크레센도, 하행하면 데크레센도, 지속되면 데크레센도예요. 때에 따라서 크레센도가 되는 것도 있고 변수가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이 꼭 다 크레센도 되다 데크레센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있어요. 변수는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따 실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90%는 위로 가면 상행 크레센도, 하행하면 데크레센도, 지속하면 데크레센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바로 들어갑니다. 해우 어느새 바람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느새 바람 불어와 내려오잖아요. 거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쵸? 음이 올라간다. 다시 악보가 크레센도가 데크레센도, 지속음이 데크레센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약 샘여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음이 내려간다. 내려갈 때는 올라가면 크레센도, 내려가면 데크레센도, 지속음 데크레센도.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변수.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소금의 경우를 좀 설명드릴게요. 지소금이 다 크레센도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소금이 데크레센도만 되냐? 아니에요. 크레센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그게 그랬잖지.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랬잖지. 후렴 부분. 오 한숨이 나는 걸까 해서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그 라가 지소금음인데 크레센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음이 올라가니까 크레센도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하면 돼요. 오 한숨이 나는 걸까 우 이렇게 한 프레이즈로 봤을 때는 그 프레이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웃고 있어도 거기가 라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센도 돼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음으로 봤을 때 음이 뒤에 크레센도 내가 더 그 뒤에 거랑 연결해주고 싶다 그러면 크레센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나는 연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지소금이가 데크레센도 되는 건데 그 음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크레센도를 하시면 되세요. 그건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지아를 한번 볼게요. 메지아에 보시면요. 봐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주곡 같은 경우는 음이 내려가더라도 난 크게 내주면 더 훨씬 연주곡적으로도 더 힘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작게 해볼게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연주곡을 할 때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음이 내려갈 때도 내가 크레센도 하겠다. 그러면 간혹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기가 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주곡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도 이렇게 크레센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약샘 여림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브라토는요, 여러분, 비브라토를 다 한다는 전제 아래 하는 거예요. 비브라토를 어디 위치에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4분음표, 미디움 템포로 말씀드립니다. 미디움표 우리가 보통 느린 노래들, 발라드, 느린 노래들 있잖아요. 그냥 편한 노래들, 빠른 노래, 디스코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는 4분음표 이상은 무조건 비브라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음표 이상. 그러면 화면에 바로 실전에 해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천성제에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4분음표 이상의 비브라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비브라토를 뭐 첫박 쉬고 한다. 첫박 쉬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첫박 쉬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 간혹 가다 보면 비브라토는 한 박 쉬고 한다. 그거는 자기 그거 입맛대로 하시면 돼요. 느낌대로. 그렇지만 저는 발라드 할 때는 한 박 쉬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트로트 할 때는 한 박 정도 쉬고 하지만 이런 발라드한 노래들, 이런 7080 노래들 같은 경우는 좀 애절한 곡들 같은 경우는 너무 첫 박부터 하는 것이 저한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음표 이상은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요. 트로트에서는 어떻게 할까? 트로트의 비브라토는요. 약간 파장이 넓게 가셔야 돼요. 목포의 눈물 한번 볼게요.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이거 같은 경우 한 박 정도, 한 박 정도도 쉬고, 악보에 보시면 한 반박 정도 쉬고, 다시 해볼게요. 그쵸? 낮은 음에서는 비브라토 파장을 좀 넓게 주는 게 좋습니다. 봐보세요. 낮은 음은 이런 느낌하고 빨리 주면 안 돼요. 낮은 음자들 미 보통 제가 경험상 미 밑에 음 1옥타브 미 밑에 음을 비브라토 할 때는요 보통 파장을 넓게 주는 게 좋습니다. 예, 낮은 음의 비브라토 하실 때. 근데 봐보세요. 그런데 목포의 눈물 그 3학 또 그거 거기를 보면 거기는 비브라토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기는 비브라토가 어떻게 돼요? 빨리 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느리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처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완화, 감정이 상승이에요. 낮은 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이 완화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낮음. 감정이 완화. 높으면 감정이 상승이에요. 그러면 비브라토 파장도 낮은 음에서는 또 넓게 주고 깊게 주고 넓게 주고 높은 음에서는 짧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주를 안 하면 그 음악이 맛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의 눈물, 트로트는 일단 비브라토 파장을 좀 넓게 주고 또 한 박자 정도, 반 박자 정도 쉬고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꼭 다 모든 거 한 박자 정도 쉬고 한다 아니에요. 그건 내 취향입니다. 한 박자에 할 수도 있고 한 박자 쉬고 할 수도 있고 한 박자 정박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취향이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트로트는 좀 폭을 넓게 준다. 그리고 이게 음역대가 높아지면 더 빨리 준다. 그거는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포의 눈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서른쯤에 한번 볼게요. 서른쯤에 김광석의 서른쯤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봐보세요. 또 하루 그러면 우리가 비브라토 4분음표 다 비브라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첫 박을 쉬고 두 번째 박 할 수 있어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죠? 또 하루 그냥 첫 박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하루의 비브라토를 강조하면 더 음악적으로 더 좀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분음표 꼭 4분음표 이상 하지만 4분음 협박에 안 하고 두 복제 방에 비브라토를 넣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8분음표를 비브라토 할 때가 있습니다. 8분음표. 봐보세요. 8분음표, 4분음표인데 그 서른쯤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봐보세요. 봐보세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비브라토 없이 8분음표는 비브라토 하지 않는데 여기는 하지 않고 해볼게요. 뭔가 밋밋합니다. 그러면 무월 채워에서 무월 채워 살고 다운비트에 다 비브라토를 앞에만 살짝 넣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은지 한번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다시 강조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앞에 비브라토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8분음표 강조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브라토라는 거는요. 한박 4분음표 이상은 무조건 하는 건데 아니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트로트 장르에 따라서 첫 박은 쉬고 두 박자부터 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8분음표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약 샘여림을 잘 하시고 비브라토를 잘 하셔야만이 곡의 느낌이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양념입니다. 양념을 치지 않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념을 잘 치시는 분이 연주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 강의를 듣고 곡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더 멋있는,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